자, 핵심 지문 정리, 옳은 지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지상권하고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까지 정리가 좀 돼요. 양이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상권을 먼저 보시면 지상권은 건물 동그라미, 공작물 동그라미, 수목이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지상권은 목적 자체가 정해져 있죠. 자,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타인 부동산 그러면 안 돼요. 타인 토지,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두 번째 지료는 지상권의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이 성립 요소이지만 지역권하고 지상권의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을 했을 때만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남겨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끊어요.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할 수가 있죠. 지상권, 지상물은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별 표시 하나 해주실래요? 지료 동그라미.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등기가 되어야만 대항할 수 있고 지료 증감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의 지상권자가 2년 이상 동그라미, 연속, 불연속 상관없죠.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당연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이다라고 하는 지료 연체라는 것은 합산해서 2년이면 돼요. 그래서 24개월을 채우면 되는 거지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내고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내고 상관없어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없이 24개월 2년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2년이 아니라 1년 지료 연체가 되면 소멸 청구하자고 특약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 2년은 강행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6번도 빨간색 별 표시입니다.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 연체 효과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 토지 소유자에게 1년,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 2년이더라도 반드시 양수인 앞으로 2년이 돼야 돼요. 양수인 앞으로, 양수인 동그라미, 2년 동그라미. 만약에 양수인 앞으로 2년이 되지 않고 전 토지 소유자와 양수인이 합산해서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7번 담보 지상권이란 말 나오는데요. 이 담보 지상권은 뭐냐면 이 담보가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담보가 포인트인데 우리가 만약에 나대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근데 저당권을 설정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누군가에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내줘버리면 토지 저당권자가 담보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가 그 위에다가 저당권자가 스스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거 담보 있죠? 담보에다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 토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은행에서는 그 토지의 담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실제 토지를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제3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지상권자는 그 신축 중인 건물의 철거를 동그라미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당연히 뭔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자에 대해서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해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상권은 사용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손해를 본 건 없거든요.
토지의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위한 지상권이 아니에요. 이 담보 지상권은 토지의 저당권을 높이는 겁니다. 자,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소멸시로 인하여 소멸이 됐어요. 뭐가 소멸된 거죠? 저당권이 소멸되면 당연히 지상권도 소멸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7번 담보 지상권을 체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 최단이죠. 최단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있죠. 30년이잖아요. 30년짜리 미만으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효예요. 그럼 최단 기간으로 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경고한 건물은 30년이잖아요. 근데 경고한 건물을 20년으로 약정을 했다면 강제해요. 30년으로 강제를 해버립니다. 9번의 빨간색 별표시 기존 건물 동그라미 쳐요. 기존 건물이 포인트입니다. 기존 건물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2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기존 건물이 경고한 건물이에요. 그럼 경고한 건물은 원래 30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경고한 건물이더라도 20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28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은 지상권자가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에 최장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영구 무한도 돼요. 영구 무한 동그라미. 11번 지상권자는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할 때 현존 동그라미. 갱신 청구 동그라미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이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권 설정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그대로 성립이 되고요. 다만 12번에서 2년 이상 치료가 연체가 됐어요. 2년 이상 치료가 연체돼서 당연히 뭡니까? 소멸 청구할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1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그라미 지상물을 양도하거나 또는 지상권에다 저당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없이 동그라미 치면 돼요. 동의 없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마음대로 양도,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지상권은 비용상환에 관한 규정을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필요비 세모고요.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 그러면 14번 옆에다가 전세권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돼요. 전세권자도 필요비 청구권은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구분지상권 동그라미요. 구분지상권은 당연히 상하에 미치는 거고요. 수목은 안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고가도로 아니면 터널, 그래서 건물이나 공작물은 가능하지만 수목은 안 된다는 거. 16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 동그라미,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지상권과 유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예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간은 없어요. 묘를 관리하고 봉사하는데 기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자는 거기에 대한 지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지료 세모요. 지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 17번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뭡니까? 지료를 내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8번 지료를 뭡니까? 분묘를 18번인데 수요 봉산 동안 존속 동그라미 존속되는 데면 등기는 필요 없어요.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분 자체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공시예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등기할 필요가 없이 취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앞에 거 있죠? 요 17번 분묘기지권하고 그다음에 요 18번입니다. 18번하고는 둘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역권은 타인 토지 동그라미 토지에 타인 토지를 뭐라고 부르죠? 승역지. 자기 토지를 뭐라고 불러요?
요역지죠.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사람의 편익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이란 걸 놓치면 안 되고요.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요역지의 고조는 사람의 편익, 세모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지역권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즉, 지역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설정했는지 상관없이 너도 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독점적 점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적 점유는 아니다. 지역권은 유상도 되고요, 무상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로도 설정할 수 있다. 영구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7번의 지역권은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은 돼요. 물권지 청구권이죠. 근데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8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동그라미 표현된 거에 한해서 취득시효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첫 번째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년간 계속 표현돼야 되고, 세 번째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네 가지가 내용입니다. 9번째,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할 수 있다. 여기 요역지 소유자가 동그라미,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되지,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제3자가 통로를 개설했을 때는 이 지역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10번의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동그라미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 요역지 불법 점유자 세모요.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할 수 없죠. 12번 별표시,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이어야 되므로 토지 일부를 위하여 동그라미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지 일부를 위한 건 안 된다. 13번, 12번하고 13번을 묶고요. 13번의 승역지는 반드시 일필지일 필요 없고요.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부 위에 동그라미 위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번하고 13번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15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죠.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특히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5번 지문은 단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권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의 지역권은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이전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이라고 하죠.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넘어가요. 등기 필요 없습니다. 17번, 요역지 지상권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권을 토지 소유자가 개설했다 하더라도 요역지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18번, 요역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 19번, 당사자 특이하고로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을만을 이전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하고로 지역권과 분리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냐? 그럼 이때는 지역권은 소멸이 돼요. 원래는 지역권만 이전이 안 돼요. 지역권만 이전이 안 되지만 요역지 소유권만 이전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때 지역권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1인 동그라미, 취득 동그라미,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하죠.
이건 지역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1인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 21번 요역지 공유자 1인 동그라미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의 소멸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안 된다. 20번, 21번, 그 다음에 22번 요역지 소유의 수인이 공유일 때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좋은 거죠. 중단시키는 거니까. 그럼 소멸시효 중단은 1인에게만 있어도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1인,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 소멸시효 전원, 소멸시효 중단은 1인에게만 있어도 돼요. 23번 점유로 인하여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 취득시효 중단은 동그라미, 취득시효 중단은 안 좋은 거거든요. 취득을 중단시키는 거니까 모든 동그라미, 모든 공유자의 대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취득 중단은 모든입니다. 취득 중단은 모든. 요거 하나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번, 21번, 22번, 23번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아마 지역권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자,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용의물권이죠.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전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성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2번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끊어요. 전세권의 용의물권적 성질인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이 돼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의물권성은 소멸되고 뭐만 남는 거죠?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성만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므로 일필지 토지 일부 일동의 일부 이외에도 가능하다. 일부 동그라미. 4번의 전세권자도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공통성 성격을 갖습니다. 이게 담보물권이 뭐가 있었냐면 옆에 쓴다면 부종성, 그 다음에 수반성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가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가 있다. 저당권과 전세권은 같은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에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인정하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새벽에 도둑놈이 왔다. 그럼 전세권에 기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죠. 또 당연히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상린관계 준용된다. 동그라미. 6번 전세권의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전세권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전세권의 전세금은 상당히 중요하죠. 7번 별표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 동그라미요. 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8번에 전세권이 성립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 전세금 반환 의무는 신소유자 동그라미, 신소유자에게 승계가 되고요. 구소유자 세모요. 구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은 요 7번 별표시, 8번도 별표시, 7번, 8번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9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 또는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동의를 안 받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0번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가능한데요. 자, 원래 지상권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무효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유효입니다. 설정행위로 가능하다. 11번 별표시 전세권자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자에는 필요비 청구권은 없죠. 필요비 청구권 없는데 12번
전세권자도 지출한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에 대해서는 현존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청구하죠? 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은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는 걸 하나 체크하시면 되네. 11번, 12번을 문구 놓으시면 됩니다. 자, 1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이 10년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돼요. 그래서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은 공이 전부 다 10년 이하로 간다는 거. 자, 14번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1년짜리.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상관없는데요. 건물은 최단 존속기간이 1년입니다. 15번 존속기간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6번 별 표시 하나. 건물 동그라미, 법정갱신 동그라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자,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 조건은 연장된 걸로 보는데요. 이때 법정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은 정하지 않는 걸로 봐요. 기간이 약정되지 않는 걸로 본다. 그럼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요 18번하고 연결되는데요. 자, 전세권의 법정갱신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합의갱신, 약정갱신은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18번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존속기간이 없어요. 그럼 각 당사자, 각자 동그라미,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동그라미,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 소멸통고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소멸통고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기간이 없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18번과 연결이 됩니다. 19번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동그라미,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간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소멸 통고가 돼요. 소멸 통고고, 이건 소멸 통고라 하고, 그다음에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소멸 청구라 그래요. 소멸 청구. 요 소멸 통고, 소멸 청구 다르죠. 20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마음대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이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20번은 나중에 우리가 이론 내용을 나가다 보면 다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지문입니다. 자, 21번에 전세권자 동그라미는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 부속 동그라미, 매수한 것 동그라미, 부속, 동의 매수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반드시 전세권자의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한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 22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 매수 청구에 관하여 민법 643조 규정은 성질상 소지 전세권에도 요추 적용된다 그러는데요. 22번은 잘 모르겠는데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거, 요걸 말합니다. 나중에 요건 판례니까 한번 설명은 더 해드릴 겁니다.
23번에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전세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가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동시에 동그라미 전세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해요? 전세권자는 목적물하고 말소 서류를 줘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줘야 되죠. 둘 간의 관계가 동시행 관계다, 이런 의미예요. 24번 별표시 일부 전세권자 동그라미,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전부 경매를 청구할 수 없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는 전부 경매를 할 수는 없지만 전부에 대한 우선 면제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에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저당이 설정됐다는 건 전세금 대출을 생각하면 돼요. 전세권이 주등기고 저당권이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됐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도 실행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25번은 빨간색 별표시. 자,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 동그라미, 압류해서 전세권 설정자든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게 물상대위거든요. 25번하고 26번을 묶으실래요? 두 개 묶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전세권이 존속되는 동안 존속 동그라미,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존속 중에는 분리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번 전세권 존속 중이더라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장래 조건부 채권 동그라미요.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존속 중에 미리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이 끝나면 그때 양도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 두는 거예요. 결국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존속 중에는 분리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자, 29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 전세권은 양도 담보 물권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인 물권성은 소멸된 거고요. 용인 물권성은 소멸되고 이 전세권은 담보 물권성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경매권.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담보 물권성인 전세권이 양도가 됩니다. 30번의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 양도는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존속 중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존속 중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세권에 관련된 지문이 30개인데 거의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유치권. 자, 유치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유치권이죠. 자,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점유 동그라미, 존속 요건이다. 따라서 점유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되는데요. 여기다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2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동그라미죠. 약정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3번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의무규정 동그라미고요. 배제, 약정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 포기특약은 유효인데요. 세탁물을 찾으러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하고 세탁물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럼 세탁소 아저씨는 원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유치권의 포기특약은 유효입니다. 4번에 유치권은 우선 면제 세모, 물상대위 세모요. 우물물이 없어요. 여기 옆에 하나 더 쓴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면제,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고요. 경매 청구권도 있어요. 별채권도 있지만 물상대위하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묶어가지고 두 개를 좀 체크해서 외워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6번의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 결련성이 있는 거죠.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 그다음 수선비 채권은 전부 다 결련성이 있어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나오는 거지만 6번하고 7번 문구세요. 7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같은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두 개 연결해가지고 알고 계실 필요가 있네요. 상당히 중요하죠. 27회 때는 그냥 독자적으로 문제를 내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자, 8번 옆에다가 불가분성이라고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불가분성인데요. 다세지 주택의 창호입니다. 창틀.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다세대 중 한 세대만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 세대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돼요. 그래서 8번 옆에다가 불가분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가분성입니다. 자, 9번에 도급인의 소유 동그라미. 도급인의 소유면 당연히 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유치권 행사가 돼요. 알겠죠? 근데 요 9번하고 10번을 묶어볼래요? 10번에 수급인의 재료라고 돼 있잖아요. 수급인의 재료면 그 건축물은 누구 거예요? 수급인 거죠. 그럼 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순 없어요. 요거 하나 연결하셔야 되죠. 11번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긴 것일 필요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나오고 나중에 점유하든 또는 점유를 하고 있던 중에 채권이 발생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하고 목적물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1번 별 표시해 가지고요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유치권은 하나하나 지문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2번 유익비 동그라미. 유익비는 당연히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나오지만 상환기간을 허회를 해버렸어요. 그럼 상환기간을 허회해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3번의 유치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 동그라미, 적법한 점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 빵꾸를 때웠다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도둑놈이니까 유치권 행사는 안 되죠. 14번 점유 개시 시에 정당한 점유였으나 그 후에 요 권원이 소멸됐다. 권원이 소멸됐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 종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건 불법 점유죠. 그럼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14번 별 표시 하나. 14번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차 종료 후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지출한 비용은 적법한 점유 중에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요건 종료 전이죠.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비용을 지출한 거잖아요. 그럼 14번은 불법 점유자고 요거 15번은 적법 점유자예요. 그래서 14번, 15번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두 개를 구별하면 금방 연결할 수 있는데요. 14번하고 15번은 사례형으로도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종료 전이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 비용 지출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점유 3자 동그라미 보관시키면서 간접 점유하는 데는 가능해요. 그러나 17번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세모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면 이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대려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줘 버린 거니까.
그 다음 18번의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경락인,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세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대세적 효력. 19번 별표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변제는 안 되죠.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번의 토지의 건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건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거죠. 상관없어요. 저당권 앞이든 저당권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유치권이 나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9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죠. 근데 뭐는 있다? 경매권. 이 경매권은 당연히 보관 경매라 그래요. 환가 경매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일 수는 없어요. 환가, 보관 경매다. 22번 간이변제 충당권 동그라미. 간이변제 충당권은 유치물로부터 직접 변제 충당하는 건데요. 이건 법원의 청구 동그라미, 채무자에게 통지 동그라미,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지 간이변제 충당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3번 유치권자는 그 유치 목적물의 점유 중에 다시 비용을 들인 경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24번에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을 했어요. 유치권을. 그럼 당연히 법원에서는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끝을에다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시면 돼요.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25번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아니라 성관주의 동그라미,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기 재산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동그라미,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이거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7번도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28번 유치권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합니다.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연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29번의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보존 동그라미. 보존은 승낙 안 받아도 됩니다. 30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했다. 요거 위에다가 보존이라고 쓰세요. 보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30번은 보존을 위한 사용이에요.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하다. 보존일 때는요. 자, 31번 유치권 자체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단지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자,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요. 여기다가 별표시요. 별표시. 33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끝을에다가 타담보 제공이요. 타담보 제공은 채무자의 권리이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34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 한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번 체크를 하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4번까지 정리가 된 건데요. 유치권 자체가 없다는 거, 물청은 뭐만 있다? 점유권에 기한 것만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치권이
34개 지문이잖아요. 전혀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유치권을 냈는데 문장 지문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한 3, 40이 120개, 1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문 전체가 다 버리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충분히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체크를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이건 지금 옳은 지문들이거든요. 옳은 지문들이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